네, 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이제 포인터, 저번 시간에 우리 포인터 하다가 끝내가지고요. 포인터 계속 연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강의했던 것들하고 최근에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포인터 설명하면서 좀 강조를 안 했던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포인터 사용할 때 이건 좀 지울게요. 포인터 사용할 때 이런 캐릭터 변수들, 그죠? 이런 변수들을 가리키려면 포인터를 캐릭터 포인터 P 이렇게 선언해야 되잖아요. 그죠? 캐릭터 포인터 P 이렇게 선언하고 P에다가 뭐 넣죠? %A에서 주소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포인터 P는 5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요거하고 요거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 P라는 변수가 일반 변수하고 다른 포인터 변수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쓴 자료형의 일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여기 자료형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캐릭터 포인터까지 묶어서 여기까지가 자료인 겁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예요? 번지를 계산해 주는 거죠. A라는 이 변수의 실제 번지가 얼마이냐 그걸 달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변수를 선언한다 라고 하지만 컴파일러가 선언된 변수들을 메모리에 자리 잡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에 배분하는 걸 컴파일러가 하기 때문에 해당 변수의 주소가 얼마인지 몇 번지인지 이런 것들을 누가 한다고 했어요. 컴파일러가 아니까 이 연산자는 컴파일러한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배당한 이 A라는 변수의 실제 주소가 얼마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바로 이 앰퍼센드 연산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거와 똑같은 연산자인데 실제로 이제 따져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같은 연산자들은 실제 연산으로 일어나는 연산자이고 사실 똑같은 연산자인데 앰퍼센드 연산자는 뭐예요? 사실은 기계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저 코드가 그냥 기계의 실제 어드레스로 바뀌기 때문에 앰퍼센드 A라고 하면 실제 연산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컴파일러가 저걸 해석할 때 A의 값이 아닌 A의 주소로 바꿔주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연산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표현법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주소가 P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요 연산자는 우리가 번지 지정 연산자라고 해서 P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P가 가지고 있는 값, 즉 P가 가리키는 주소에 가서 5를 대입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번지 지정 연산자라고 하고 번지 지정 연산자는 대부분 포인터 앞에 사용이 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오해를 하냐면 번지 지정 연산자는 포인터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사실 설명한 걸 제가 다시 들어봤는데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프로그램을 배울 때, 번지 지정 연산자는 포인터 앞에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포인터 앞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료형이 이런 타이핑 것, 즉,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주소인 경우. 즉, 자료형이 주소인 경우에는 저 번지 지정 연산자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걔가 포인터가 아니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사실 보세요.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죠. 앰퍼센드 A 하면 포인터 변수를 쓴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A의 주소라고만 했지 포인터가 아니잖아요. A가. 그쵸? 근데 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번지 지정 연산자를 썼는데 뒤에는 포인터는 없어요. 그죠? 근데 쓸 수 있죠. 그게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포인터 썼고요. P가 뭐예요? P 안에 들어있는 값이 결국 뭐예요? 주소잖아요. 그쵸? P 안에 들어있는 값이 결국 주소잖아요. 즉 주소에 가서 5를 대입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즉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값이 주소이기 때문에 저 번지 지정 연산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꼭 포인터가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앰퍼센드 A의 연산의 결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앰퍼센드 A의 연산 결과로 나오는 게 주소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해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결국 그거죠. 포인터가 일반적으로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소를 저장하는 거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죠?
포인터가 사용되기 때문에 번지 지정 연산자는 포인터에 쓸 수 있다. 포인터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지만 사실 따져놓고 보면 포인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뒤에 오는 값의 형식이 주소 형식이라면 번지 지정 연산자는 언제든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셨죠? 꼭 포인터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되셨죠? 그렇죠. 혹시 지금 제가 말한 거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이야기하셔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이거 안 써도 똑같죠? 둘이 상쇄되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죠. 뭐 상쇄될 수 있는데 상쇄 안 해도 되잖아요. 요렇게. 그죠? 근데 사실은 이러든 저러든 컴파일러가 보고 다 지워버립니다. 의미 없으니까. 설명을 위해서 쓰는 것 뿐이에요. 되셨죠? 나중에 이런 표현법들이 왔다 갔다 해서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만 따져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 따지기까지가 힘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 문제를 풀면서 해보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디버그 모드에서는 그림이 어떻게 나왔어요? 중간에 비는 공간들이 막 있었죠. 그래서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릴리즈 모드에서 최적화가 독특하게 되지 않았다고 치면 메모리 어떻게 배열되던가요? C가 제일 먼저 나오고 B, A 순으로 나오는 걸 보셨죠? 그쵸? 릴리즈인 경우에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AA 주소를 그러니까 릴리즈 모드라고 가정하고요. 최적화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가정하면, 그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A, B, C 순으로 선언했으니까 메모리는 C가 제일 작은 번지겠죠? 제일 작은 번지고, 그 다음 큰 번지겠죠? 그죠? P가 지금 누구 가리키고 있어요? A를 가리키고 있죠? 그쵸,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포인터 변수 P를 가지고 B의 값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제 책에서 봤을 때는 이런 표현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메모리를 이해를 잘하고 메모리 특성을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A의 주소를 받아놓고 A를 바꾸는 게 아니라 B를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B가 바뀌죠? 지금 상황은 릴리즈 모드이고 최적화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고 가정하면 어떤 표현을 쓰면 B 값이 바뀔까요? P 변수를 이용해서 B 값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림을 그려봤으면 알잖아요. 더하기 1일까요? A가 제일 번지가 큰데 얘가 제일 작고, 그쵸? 찍어 맞추시는군요. 포인터 P 빼기 1은 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실행이 또 안 돼 있네. 아유, 귀찮아. 잠시만요. 어디 갔니? 아, 있다. 메모리로 봤을 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메모리를 봤을 땐 A, B, C 순으로 선언되었으니까 메모리 증가 순서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그림 그려봐서 알죠? 8, 그죠? 7, 6 이런 순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C고 B고 A인 거지. 근데 여기 누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P가 가리키고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P에다가 빼기 1, P의 주소 하나 줄이겠다라고 하면 P 빼기 1은 어디겠어요? 여기가 P 빼기 1인 위치인 거죠. 그죠? P 빼기 1한 주소에다가, 그죠? 주소에다가 포인트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P 빼기 1이 가리키는 곳에 가서 뭘 넣으라고요? 3을 넣으라고 했죠. 그럼 누가 3으로 바뀌겠어요? 이게 3으로 바뀌는 거죠. 결과적으로 누가 3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B가
3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포인터를 잘 사용하고 이런 최적화나 모드의 변환에 대한 룰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변수가 딴 거라도 다른 거에 주소를 받아서 그걸 간접적으로 탐조도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C 바꾸고 싶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P 빼기 2가 되겠죠. P 빼기 2. 그죠? 그럼 그 C 값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P 빼기 1이니까 당연히 여기 뭐겠어요? P 빼기 2가 되겠지. 되셨죠? 즉 주소가 일씩 감소하는 형태인 거죠. 여기가 만약에 A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번지였다면 B는 몇 번지예요? 99번지가 될 거고요. C는요. 98번지, 즉 일씩 감소한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신 분 질문하셔도 돼요. 이해 안 되신 분 있으세요? 그럼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반대 한번 해볼까요? 반대 한번 해볼까요? 이거 만약에 C의 주소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C의 주소를 받아서 B 값을 쓰고 싶으면 B 값이 더하기 1이 B 값이겠죠? 그죠? 더하기 2가 뭐겠어요? A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소 연산이라고 합니다. 주소 연산, 주소를 더하는 연산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연산을 하면 요런 연산을 산술 연산, 우리가 수학에서 연산하는 산술 연산이라고 하고요. 요렇게 주소를 더하는 행위는 주소 연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죠? 근데 연산이면 연산이지 무엇은 주소 연산이고 무엇은 산술 연산이냐 뭐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같은 개념이면 절대 용어를 나누지 않아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용어를 나누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4바이트 변수, 그러니까 뭐 이건 지금 우리가 다 지금 뭐죠? 다 지금 1바이트 변수를 써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다고 치시죠. A와 B는 이제 몇 바이트짜리 변수예요? 예, 4바이트짜리 변수죠. 그쵸? 4바이트짜리 변수입니다. 그럼 얘들이 메모리를 8바이트 먹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아이고, 경쾌한 소리가 들리네요. 이 소리 들리세요? 방금 띠디딩띵띵 한 거. 자, 요렇게 해서 얘도 얘가 늦게 선언됐으니까 먼저 나오겠죠. 얘가 B가 되고요. 얘가 A가 될 겁니다. 되셨죠? 요렇게. 얘는 4바이트 크기니까 4바이트씩 이렇게 메모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예요.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1바이트씩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요걸 4바이트씩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요 선언 때문인 거지, 내가 이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무조건 A 영역과 B 영역이 무조건 4바이트 단위로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A 변수, B 변수 쓰면 분명히 4바이트씩 될 거예요. 예? 될 건데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다 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잠깐 할게요. 주소 연산 하기 전에. 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A는 0x 1, 2, 3, 4, 5, 6, 7, 8이라고 입력했으면 값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렇게 넣으면 4바이트에 걸쳐서 값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지금 16진법 썼잖아요. 16진법 썼으니까 이 두 개씩이 한 바이트잖아요. 그죠? 우리가 쓰는 게 리틀 인덴이기 때문에 값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무지 헷갈리거든요.
여기가 고저냐 저기가 고저냐에 따라 달라요. 아, 이거 여러분들 이거 헷갈릴 수 있겠다. 네, 그럼 다시 그릴게요. 저렇게 그리면 100% 헷갈려요. 왜냐면 이 주소 개념이 아직 안 잡혀서 또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그림을 제대로 그려놔야지 여러분들이 혼선이 안 생겨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요. 보통 이제 정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스택과 큐라고 하거든요. 지역 변수가 할당되는 것이 스택이죠. 그죠? 스택이라는 메모리 구조를 쓰잖아요. 스택이란 메모리 구조가 어떤 거예요? 스택. 밑이 막힌 관이잖아요. 스택. 이거 설명하는 거 많이 봤죠? 스택과 큐라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자료 구조를 배우는데 스택도 배우고 큐도 배우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뭐라 하던가요? 3기 강좌에서 스택과 큐. 스택과 큐가 굉장히 뛰어난 자료 구조가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자료 구조지. 근데 컴퓨터는 컴퓨터의 다양한 메모리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스택과 큐라는 방식을 자주 활용해요. 그럼 얘들을 이런 기술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스택과 큐라는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를 관리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스택과 큐를 쓰는 이유가 뭔지 나오잖아요. 이야기해 보실 분. 스택과 큐. 속도가 빠르거나 관리가 매우 용이한 건 아닙니다. 스택과 큐가. 스택과 큐를 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더 좋은 자료 구조들 많아요. 그런데 스택과 큐를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아는데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반항하는 겁니까? 자, 3기 봤다면서요, 자료. 아니죠. 자료 넣기 빼고 쉬운 거 아니에요. 더 쉬운 게 많아요. 구현이 쉽다? 그렇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들 스택과 큐가 우리 현실 생활에서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우리 삶에서 뭐 어떤가? 그죠, 줄서기입니다, 줄서기. 줄서기의 장점이 뭐예요? 우리 식당 가면 줄 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죠. 그쵸? 그게 큐입니다. 우리 식당 줄서기 하는 게 이게 큐예요, 큐. 큐가 우리가 식당에 줄 서는 거예요. 스택은 좀 웃긴 거죠.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제일 늦게 들어가는 거꾸로 된 거죠. 큐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큐는 양쪽이 뚫린 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인이고 얘가 아웃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면 기다렸다가 나가는 거지. 이렇게 대기를 탈 거고 나가는 건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first in 뭐겠어요? first out 이렇게 쓰죠. 보통 그래서 스택이 큐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큐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은 FIFO 이렇게 많이 합니다. 피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큐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구조기 때문에 뭐 이벤트 처리를 한다거나 뭐 메시지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데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이벤트 큐, 메시지 큐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즉 합당하잖아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수행되는 게. 그죠?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처리되는 방식을 사용하는 데다가 보통 큐를 쓰죠. 그 다음에 스택은 좀 웃긴 자료형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스택은 밑이 막힌 관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만 뚫려 있어요. 그럼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쌓이겠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이겠죠. 그쵸? 그리고 나갈 때 어디 나가겠어요? 여기 있는 게 먼저 나가겠죠.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늦게 들어온 게. 그럼 어떻게 했어요? first in, last out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법을 스택이라고 하고,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은 FILO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스택 큐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하고요.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은 뭐 피포나 뭐 FILO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용어상의 차이지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있죠.
P4 타입이 꼭 Q만 있는 건 아닙니다. 차이가 있죠. First in, first out을 자료 형태를 만든 게 구성되어 있는 게 꼭 Q만 있는 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범위가 어떻게 더 넓겠어요. First in, first out 저 용어가 더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건 행동 형식을 말하는 거고, 그죠? 이 형식을 가지고 만든 이론이 이건 거죠. 이것도 이 행동 형식이고, 이걸 갖고 이론을 만든 게 이거죠. 그쵸? 그럼 이제 어떤 건지는 이제 아시겠죠? 스택과 큐가 어떤 형태로 동작하는 놈인지, 어떤 자료형인지. 그죠? 근데 갑자기 왜 제가 스택과 큐를 이야기하냐면, 스택과 큐가 왜 컴퓨터가 도입하게 됐냐면, 굉장히 명쾌해요. 줄서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 그 어린애들 유치원 애들 이동할 때 보면 줄 서서 이동하잖아요. 남자들 군대 가서 행군하면 줄 서서 이동하죠. 왜 줄 서서 이동해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우 몰려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줄 서서 이동하죠? 삼기를 잘 안 보구나. 인원파? 그런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줄 서서 이동하는 게 가장 좋은 거는 물론 질서정연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 근데 그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 통제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줄 서서 이동하면 제일 앞에 한 명 있고요. 제일 뒤에 한 명이 있으면 그 안에 몇 명이 있든 다 데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남자들 군대 가면 행군을 할 때 맨 앞에 그 빨간 띠에 하나 가고 맨 뒤에 빨간 띠에 하나 가면 그 안에 500명도 데려가잖아요. 1000명도 데려갈걸요? 줄만 쓰면?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메모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양이 많지. 지금은 양이 많은데 컴퓨터가 만들 수 있는 초창기에는 막 32K, 막 16K 이런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메모리가 극도로 부족한데 그 극도로 부족한 메모리에 메모리 할당을 했을 때 그 메모리 주소를 기억하려면 지금 포인터처럼 또 다른 변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A 변수가 있다. 여기 B 변수가 있다. 이걸 누군가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 사용하는 메모리하고 그 메모리를 관리하는 메모리가 1대1이 돼버리면 메모리를 절반밖에 못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군을 하는데 조교들이 군인 한 명당 한 명씩 붙어서 가면 군인 수만큼 뭐 훈련소에 있는 신병 수만큼 조교가 수가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훨씬 적은 인원으로 훨씬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그 기법이 바로 줄서기 기법이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스택이랑 큐라는 자료를 초창기에 도입한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는 처음에 그 메모리가 극도로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 그 옛날에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 극도로 메모리가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가장 적은 메모리 양으로 많은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법, 그 기법을 찾아낸 게 바로 스택과 큐고, 이 기법들이 컴퓨터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이고 메모리를 관리하는 기법으로 쓰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스택과 큐 방식을 쓰면 얼마든지 메모리를 많은 양의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거든요. 연산을 통해서.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은 스택이나 큐가 둘 다 적은 양의 관리 메모리 갖고 많은 양의 메모리를 관리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사용할 데이터가 많은데 이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배분하면 너무 메모리가 비효율적으로 되니까 맨 위와 맨 밑에만 막으면 얼마든지 그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직 잘 안 와닿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잘 안 와닿죠? 제가 한번 이야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요즘 근데 스택이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한 기법이다, 이건 아시겠죠? 줄서기를 하면 앞에 하나 막고 뒤에 하나 막으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중간에 넣어갈 수 있다. 요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세요? 구체적인 구현 행태는 몰라도 돼. 그냥 왜 줄서기가 더 유리한지만 알면 되니까. 네, 그러면 그 사이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두 개 선언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딱 봐도 얼마 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트가 두 개니까 8바이트 쓴다는 건 알 수 있죠. 컴퓨터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건 8바이트라는 거. 그죠? 그럼 컴퓨터가 이걸 8바이트 메모리로 만드는 거야. 아, 배당을 내주는 거지. 8바이트로. 어휴, 8바이트로 이렇게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얼마든지 이렇게 8바이트 단위로 두 개를 나눌 수 있어요. 할당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생각해봐요. 요게 지금 먼저 선언된 거니까 이게 더 번호가 높잖아요. 번호가 낮고 이게 높죠. 번호가.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낮은 쪽을 고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는 특이하게 우리가 쓰는 시스크 방식, 그러니까 인텔에서 사용한 인텔이나 AMD 같은 CPU는 스택을 그릴 때 여기가 고고요. 여기가 저예요. 그러니까 스택이 이렇게 쌓이면 위로 올라갈수록 주소가 주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거 뭐 왜 그래요? 이게 아니라 CPU 설계하는 애가 그렇게 했어요. 그죠? 이것도 라이센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CPU가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이게 반대로 돼 있는 게 있고 이게 있다는 건 뭐예요? 라이센스 피하기 위해서 저랬을 확률도 높죠. 반대로 해서 똑같이 안 따라하려고.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하드웨어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자, 그러면 밑에가 지금 고고 저니까 지금 A가 번지가 더 높잖아요. B가 낮고. 그럼 이게 앞에 있는 게 뭐겠어요? 요게 A가 될 거고요. 요게 B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역 변수가 쌓이는 메모리 공간을 스택이라고 부르고요. 잘 들으세요. 스택이라고 부르고요. 표시할 때 메모리 높은 게 아래쪽에 적고요. 낮은 게 위쪽에 적습니다. 지금 보시면 B가 더 낮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B가 위쪽에 갔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자, 그러면 A가 어디 있고 B가 어디 있는지 누군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프로그램에서 A와 B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러면 A와 B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또 다른 위치를 알고 있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고 얘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그쵸? 맞죠?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변수가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걸 아까처럼 줄서기 모델로 안 해도 똑같아요. 어차피 지금 두 개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놈이 있으니까. 그쵸? 똑같죠? 근데 이걸 좀 바꿔야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처럼 했을 때는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예? 변수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변수가 이제 5개가 되었어요. 그럼 몇 바이트 메모리 쓸까요? 요거를 할당하기 위해서 4바이트짜리가 5개니까 20바이트 먹겠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아까 너무 칸이 많으니까 좀 약식으로 적을게요. 칸이 너무 많아서 다 못 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바이트 단위로 선을 그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5개겠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밑에 있어요? A가 제일 크죠, 주소가 지금. 그죠? A, B, C, D, E 이렇게 할당됐겠죠. 그럼 내가 이 5개의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주소 5개를 기억해야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20바이트가 필요했다면 포인터도 20바이트가 필요합니다. 왜요? 이 5개의 변수의 주소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32비트 컴퓨터에서는 주소 한 개가 4바이트예요. 32비트 시스템에서는 주소가 32비트로 표현되기 때문에 32비트 주소를 저장하려면 32비트로 된 주소를 저장하려면 이게 4바이트잖아요. 그죠? 이게 4바이트이기 때문에 포인터 크기가 4바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이 캐릭터 포인터 P 이렇게 적으면 P 변수의 크기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32비트 컴퓨터에서는 32비트가 되는 거예요. 1 아닙니다. 창결씨 1 아니에요. 왜냐하면
P 자체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32비트 포인터는 무조건 4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64비트 프로그래밍에서는 포인터 크기가 얼마겠어요? 8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포인터 크기는, 그러니까 포인터라는 게 태생이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운영체제가 주소를 어떤 크기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32비트 운영체제는 주소를 32비트로 표현해요. 64비트 운영체제는 주소를 64비트로 표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소가 지금 32비트니까 우리가 지금 32비트 기준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특별하게 말 없이 이야기하면 다 32비트라고 보시면 돼요. 32비트가 요 X86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32비트라는 뜻입니다. X64라고 되어 있으면 그게 64비트고요. 이 X86이 32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32비트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거고요. 32비트 프로그램을 하면 주소가, 그러니까 이게 옛날 CPU 모델 이름이에요. 옛날 8086이라고 해서 옛날 16비트, 그때는 16비트 시스템, 그 CPU 명칭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워낙 8088, 8086이 그때 계열이에요. 그 당시 초창기 CPU 모델 명이에요. 8088, 8086, 뭐 80286, 80386, 80486, 80586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486, 586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초기 모델 이름이 8086이었어요. 8087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8087 되는 건 코프로세스라고 해서 실수 연산하는 CPU 모델은 그거보다 숫자가 하나 더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주소체계가 좀 달랐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16비트는 주소체계가 좀 달라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잖아요. 이제 16비트 시스템은 없어졌어요. 고대 유물이죠. 우리 옛날에 뭐죠? 여러분들 이제 그 국어 배우면 고문 배우잖아요. 나라 말씀이 중기게 달라 배우잖아요. 그죠? 지금 안 쓰잖아요. 그냥 굳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6비트 시스템은 이제 고대 유물이에요. 안 써요. 안 쓰니까 그쪽 주소 체계 뭐 세그먼트, 오프셋, 우리 때 뭐 팝포인트냐, 니어포인트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거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니까 정말 듣고 싶으면 나중에 저랑 친해지시면 제가 그런 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아실 필요가 없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은 32비트 시스템이냐 64비트 시스템이냐 요거고, 32비트 시스템은 어차피 모든 것을 32비트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주소도 32비트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라는 거의 크기 단위 자체가 32비트인 거죠. 따라서 내가 주소를 저장하고 싶다. 그럼 메모리가 무조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4바이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포인터는 지금 이렇게 쓰면 앞에 뭐가 붙었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포인터이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포인터이다. 그럼 4바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쵸? 그럼 이 앞에 있는 캐릭터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얘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일반 변수는 우리 이 변수 있죠? A 변수. 이건 일반 변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주소와 뭐가 있어야 돼요? 크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소와 크기가 있어야지, 주소 크기 값이 있어야지 데이터를 쓰든 읽든 할 거 아니에요. 주소와 크기가 있어야 되죠. 그죠? 이 크기 누가 관리해줘요? 요 인트잖아. 이 주소는 누가 갖고 있어요? 컴파일러가 A가 주소가 어딘지 알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A에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주소와 크기를 가지고. 됐죠? 일반 변수는 자기 자료형과 자기 자신의 주소를 갖고 자기 위치의 메모리를 접근합니다.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포인터는요, P라고 적을 수도 있고요. 포인터 P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건 뭐예요? P 자기 자신, 그러니까 포인터 자기 자신의 주소를 저장하려고 쓰는 형식이고, 얘는 뭡니까? P가 가지고 있는 주소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썼을 때와 이렇게 썼을 때 사용되는 메모리 위치가 다르잖아요. 주소값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건 P 자신을 말하는 거고, 얘는 P가 가리키는 대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포인터 P가 있고
그죠? 포인터 P 위치에 다른 메모리가 있어서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다면 여기 있는 값을 바꾸는 게 P고 여기 있는 값을 바꾸는 게 뭐예요? 포인터 P라는 것이. 되셨나요? 여러분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해 안 돼요? 포인터는 표현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P가 있고 포인터 P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바꿀 수 있고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도 바꿀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도 메모리죠. 얘도 메모리잖아요. 이 메모리 접근하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주소와 크기가 있어야 되죠. 여기도 메모리잖아요. 접근하려면 주소와 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여기에 있는 주소, P의 주소는 누가 알고 있어요? P의 주소, P라는 변수의 주소는 누가 알고 있겠어요? 컴파일러가 알고 있잖아. 컴파일러가 배당해 주니까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해 주면 P 변수가 어디 있는지는 컴파일러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 P의 주소는 컴파일러가 알고 있어. 됐죠? 크기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크기는 포인터의 크기 얼마나 해서 32비트 시스템에서는 그쵸? 무조건 4바이트예요. 4바이트. 그래서 32비트. 그죠? 똑같아요. 32비트는 4바이트. 그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포인터의 주소는 컴파일러가 알고 있고 포인터의 크기는 4바이트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안 적는 거예요. 따로 안 적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주소 크기만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여기 주소 크기가 또 있잖아요. 그럼 얘 주소는 누가 갖고 있어요? 얘 주소. 이거 주소. 이거 주소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포인터에 저장해 있잖아요. P에. 포인터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이 주소가 이걸로 쓰이는 거야. 됐죠? 근데 뭐가 남았어요, 이제? 요 크기 남았죠, 크기. 요 크기. 이 크기가 뭐겠어요, 그러면? 바로 이 크기예요.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걸 적는 거예요. 포인터 자신의 크기는 이미 4바이트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인터는 크기를 따로 안 적어도 되는 거죠. 대신 여기 앞에 있는 캐릭터는 이 A 변수 앞에 있는 int는 A 자신의 크기를 말하는 거지만 포인터 변수 앞에 있는 이 캐릭터는 포인터의 크기가 아닌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즉 포인터는 자기 자신의 값도 바꿀 수 있지만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주소 크기에 대한 표현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에도 이룰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자기 자신일 때는 컴파일러가 자기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크기는 4바이트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이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 쪽으로 가면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의 주소는 포인터 P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주소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주소부터 어떤 크기로 쓸 것인지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예? 이 크기가 뭐라는 거예요? 이 포인터 P 앞에 있는 요 캐릭터가 해당 포인터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int 포인터 P라고 적으면 잘 보세요. 여기서 P 변수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P 변수의 크기 4바이트죠. 그쵸? 그러면 이 int는 뭐예요? P가 가리키는 대상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포인터하고 가리키는 대상의 크기가 같을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같잖아요. P도 4바이트고 가리키는 대상도 4바이트. 뭐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얘처럼 자기는 4바이트면서 가리키는 대상이 1바이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는 4바이트인데 가리키는 대상이 1바이트일 수도 있고 2바이트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포인터는 자기 자신의 크기를 운영체제의 그죠? 처리 크기로 맞춰져 있어요. 32비트 운영체제이면 4바이트, 64비트 운영체제이면 8바이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포인트 크기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포인트가 가리키는 대상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 선언할 때 어떻게 선언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지. 캐릭터 포인터 P라고 적으면 P가 나중에 대상에 접근할 때 1바이트 크기로 접근하게 될 거고 int 포인터 P라고 하면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에 접근할 때 4바이트 크기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우면 됐어요. 많이 어렵다면 다시 해줄라 했는데. 뭐가 어려워요? 자, 됐어요. 분명히 저기, 어, 지원 양이 지금 어렵다고 저한테 어필을 했으니까 뭐가 어려운지 내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다음부터 또 저런 말 안 하려나? 지원 양, 뭐가 어려운지 이야기해봐요. 뭐가 전체적으로 어려워? 지금 내가 한 말 중에 어려운 부분 이야기해봐요. 그냥 다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알아야겠어요. 빨리 이야기해봐요. 뭐가 어려움? 그냥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뭔가 그렇게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어렵게 느끼는 거? 음, 이게 대충 됐으면 됐어요. 설명 못하면 모르는 건데? 설명을 못하면 모르는 건데? LA, 안 돼. 그럼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큰일 나. 그럼 다 까먹어. 머리 툭 치면 다 튕겨나가요. 일단, 더 어려운 거 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땐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나요. 자,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우리가 사실 항상 제가 그 앞에 컴퓨터 이해라는 걸 왜 중요하게 제가 자꾸 설명을 했었냐면 바로 이 주소와 크기 개념이에요. 이 주소와 크기 개념을 잘 이해했느냐? 왜냐면 우리가 일반 변수를 쓰면 주소와 크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쓸 수 있지. 그런데 포인터를 쓰면 저 주소와 크기를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리기 전에 요 현상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에러 나요. 이거 왜 에러가 날까요? 지금 12번 줄이 에러가 났어요. 지원량, 저 왜 에러 나죠? 12번 줄이 왜 에러가 나죠? 딱 걸렸어요, 지금. 타겟팅이 죽음의 표시가 지금 머리에 찍혔어요. 자, 이야기해봐요. 저 12번 줄이 왜 에러가 나요? 자, 여기 채팅한 순서로 물어볼게요. 지원양 대답 못하면 지희양이 대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지? 그 다음에 스텝은 뺄게요. 그 다음에 선철군, 재성군, 창길씨 이렇게 올라갈게요. 인트 포인터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말이죠? 한국말을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포인터 A 아니겠죠는 뭐예요? 아니죠. 지금 A는 A 변수인데 왜 바꿔요? 자, 보세요. P의 자료형이 뭐예요? P의 자료형이 뭘까요? P의 자료형은 뭘까요? P 변수. P 포인트 변수 자료형이 뭐죠? 이름을 뺀 나머지가 자기 자료형이라고 했잖아요. 다 찍고 있어. 캐릭터 포인트잖아요. 이름을 뺀 나머지니까. 변수의 자료형은, 즉, 이 A 변수의 자료형은 뭐예요, 그러면? A 이름을 뺀 나머지니까 int가 자기 자료형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배우면 사람들이 포인터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포인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걸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 이해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포인터 오면 힘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정확하게 대답이 안 나오면 제대로 이해를 안 한 거예요. 변수의 자료형은 그 변수에 그러니까 그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한 크기이기 때문에
그 크기를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라는 저 변수는 메모리에 접근했을 때 무조건 4바이트 단위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가 4바이트로 만들어졌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A라는 변수는 4바이트 크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쵸? 그럼 이 A 변수의 자료가 뭐예요? 자료형이 뭐예요? 반대쪽은 자료형이 앰퍼샌드 있고 자료형이 뭐야? 자료형이 인트잖아요. 그죠? 그죠? 인트의 주소가 됐잖아요. 지금 인트의 주소, 인트 크기의 메모리 주소. 그럼 주소로 바뀌는 거잖아요. 번지 계산 연산자 붙었으니까 결과는 앰퍼센트가 나오면 무조건 주소는 결과가 주소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럼 주소는 자료형이 뭐가 돼요? 앰퍼센트의 결과로 나오는 자료형은 주소가 되는 거니까 인트에 대한 주소면 인트 포인트가 되겠지. 그렇잖아. 즉 P의 변수의 자료형은 캐릭터 포인터이지만 반대로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A라는 저 값의 자료형은 int 포인터인 거지. 그래서 양쪽이 지금 자료형이 안 맞는 거야.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왼쪽은 캐릭터 포인터고 오른쪽은 int 포인터니까 서로 주소 체계가 주소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데 왜 이것을 저쪽에다 넣으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것을 오류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컴파일러가 주소를 잘못 썼을 때 잡을 수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수를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 변수의 접근 단위랑 포인터의 접근 단위가 다르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 자, 의미상으로 볼게요. 자, A 변수는 기본적으로 4바이트 단위로 접근하는 메모리임이 분명하죠. A가 4바이트니까. 그죠? 근데 P는 잘 보세요. P만 놓고 잘 보세요. P는 뭐예요? P는 자기 크기는 4바이트고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의 크기는 얼마인 거야? 캐릭터인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지. 컴파일러 봐서는. A라는 저 변수는 4바이트 단위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P라는 저 포인터 변수를 보니까 쟤는 1바이트 단위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P가 가리키는 대상한테 갈 때 1바이트 단위로 접근하는 애니까 왜 A가 4바이트짜리인데 왜 쟤는 1바이트 단위로 접근하려는 거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에러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에러가 난 거예요. 양쪽 좌우가 자료형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컴파일러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는 신경 꺼. 신경 꺼. 요 표현이 바로 형변한 연산자, 캐스트 오퍼레이터. 즉 캐스트가 우리 보통 게임할 때 마법사들이 쓴 그 주문해오는 걸 캐스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점 캐스트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형변한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컴파일러가 에러 처리를 하지 않아요. 즉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가 알고 쓰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어서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여기까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해가 안 되나요? 잘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땐 아까 처음에 에러라고 잡았죠. 근데 지금 이제 내가 형변한 연산자를 걸어서 이건 내가 알고 쓰는 거니까 무시해줘 라고 이제 컴파일러한테 이야기한 거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A라는 변수가 4바이트 크기의 변수이기 때문에 4바이트 단위로 접근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4바이트 메모리를 4바이트 크기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1바이트 단위로 접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1바이트 단위로 접근하고 싶다. 즉 무슨 말이냐면 A 변수의 값에다가 내가 0x 1, 2, 3, 4, 5, 6, 7, 8 이렇게 넣으면요. 요게 바이트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값이. 이게 바이트 단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메모리로 봤을 때는 고조로 봤을 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메모리가 이렇게 4바이트, A가 4바이트 메모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순서대로 적을게요. 여기가 주소가 저고요. 얘가 고입니다. 낮고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7, 8, 5, 6, 3, 4, 16진법입니다. 지금 16진법 쓰고 있어요. 제가 16진법으로 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CPU 구조가 이렇습니다. CPU 사용하는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왜 그러냐고 아니라 이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스크라고 하는데 시스크 머신들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하드웨어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 6, 7, 8을 넣으면 실제로는 7, 8, 5, 6, 3, 4, 1, 2가 되고요. 지금처럼 A 변수의 시작 주소를 가지겠다라고 했으면 P에 어떤 놈의 주소가 들어가 있겠어요? 여기 첫 번째 바이트 있죠. 여기에 시작 주소를 누가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P가 가리키고 있는 거지. P가 저 7, 8이 위치한 곳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저거, 고거, 7, 8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A 값을, 그죠? A 값을 내가 값을 바꾸려고 한다면 무조건 한 번에 4바이트 값이 다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A가 지금 1, 2, 3, 4, 5, 6, 7, 8이죠. 근데 A에다가 내가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냥 요것만 바꾸고 싶어서 그래서 0x 3, 4 이렇게 3, 3 이렇게 바꿨어. 자기는 이제 맨 마지막 값만 바꾸고 싶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도 실제로는 3, 3만 안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값이 약식으로 적은 거예요. A는 어차피 4바이트 크기의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적은 것 같냐면 0x 뭐겠어요? 앞에 00, 00, 00, 33에서 앞에 0을 다 생략한 표현이 이 표현이었던 거지. 따라서 A에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값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00, 00, 00, 33, 00, 00, 00 들어가 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33 들어있고 나머지 다 0 들어가는 거지. 근데 나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앞에 있는 요 값들은 안 바꾸고 싶은 거야. 요건 그대로 두고 난 요 값만 바꾸고 싶은 거야. 33으로. 요 값만. 7, 8을 33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직 우리가 비트 연산자, 시프트 연산자 이런 거 안 배웠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안 배우면 이거 못 바꾸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포인트를 이용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메모리를 접근할 때 꼭 4바이트로 접근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한 거지. 그죠? 네, 민기, 거기다 지금 어떻게 소리 나잖아요. 자, 그래서 민기가 관심을 끌고 싶은 거 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변수를 만들어서 포인트 변수가 1바이트 단위로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를 만든 다음에 A 주소를 강제로 집어넣으면 P는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의 크기가 1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포인터 P에다가는 0x 33 이렇게 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자기가 실제 가리키는 대상의 크기랑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값을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5, 6, 7, 5, 6, 3, 4, 1, 2는 안 바꾸고 누구만 바뀌겠어요? 요 7, 8로 되어 있는 것만 3, 3으로 바뀝니다. 즉 포인터를 이렇게 포인터 앞에 저 자료형이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의 크기를 실제 원본 크기하고 동일하지 않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 언어에서 포인터의 표현력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일반 변수의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거 단위로만 써야 됐었는데 포인터를 쓰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자기 비트 연산자를 쓰지 않고도 마음대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한 개만 더 해보면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게 지금은 3356 3412 된 거죠. 바꿨으니까 그쵸? 근데 내가 만약 여기서 요거 주소를 바꾸고 싶어. 요 값을 내가 22로 바꾸고 싶어. 22. 요 값만 나머지 값은 유지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 4를 22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가 P니까 여기는 뭐예요? 그죠? 창길님 잘 이야기했죠? P 더하기 1일 거고요. 여기는 뭐겠어요? P 더하기 2죠. 그렇잖아요. 여기가 저고 고니까 1씩 더해줘야지. 그치? 그럼 포인터 P에다가 뭐 하면 돼? 플러스 2. 그쵸? 갈로 열고 여기 갈로가 들어가야 되겠죠?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그죠? 여기다가 0x 2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값이 2로 바뀌는 거죠. 즉 다른 메모리를 건드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메모리 1바이트 값만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내가 어떤 특정 변수에 있는 값 중에서 뭐 4바이트 크기의 값 중에서 2바이트만 쓰거나 1바이트만 쓰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선택을 해야죠. 비트 연산자를 쓸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포인터 갖고 연산을 할 것이냐. 포인트 연산을 쓸 때는 이렇게 형변환을 걸어서 바이트 단위로 접근 단위를 바꾼 다음에 쓰시면 자기가 원하는 바이트만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비트 단위를 바꾸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비트 연산자 쓰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바이트 단위로 바꿀 때는 포인터를 써서도, 즉 캐릭터 포인터를 써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위치의 바이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끊을 거예요. 시간이 다 됐어요. 잠깐 중지할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이 내용 있죠. 여러분, 이 내용 마스터 하셔야 되니까 쉬는 동안 이거 계속 보면서 궁금한 점 생각해 놨다가 시작할 때 다시, 예, 이야기하세요. 예, 화장실 녹화됐습니다.